13번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것은 이제 고려 시대 그 경제에 관한 어떤 연대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은병을 만들어 화폐로 썼는데 은 한 근으로 만들 때 우리나라 지형을 본떴다. 민간에서는 활구라고 부른다. 이것은 이제 고려 중기 숙종 때 그 주전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서 의천 등의 건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뭐 활구라고 불리는 특히 은병, 뭐 해동통보, 뭐 사만통보, 사만중보 이러한 동전도 있지만, 자, 그 시기가 숙종의 제위 시기가 1095년에서 1105년인데 요 시기 사이에 많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원년 11월에 처음으로 직관과 산관 각품의 전시가를 제정을 하였는데 관품도 있지만 인품도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시정 전시가가 되겠습니다. 자, 시정 전시가는 바로 경종 원년, 그러니까 976년에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평의사에서 상서에서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청할 것을 청하니 그 의견을 따랐다.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므로 마땅히 과전을 둬. 경기 지역에 과전을 설치하는 것. 공양왕 3년인 바로 고려 멸망 한 해 전인 149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 순서는 나가 다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4번 이 시기 백제의 왕으로 업적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백제가 한성 백제 시절이고, 자, 요소, 산둥 뿐만 아니라 뭐 규슈까지도 이제 진출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백제의 정보광이 바로 근초고왕 때의 일이 되겠죠. 자, 금초고왕은 여기 나온 것처럼 대외적으로는 요서, 중국의 요서, 산동지방, 그 다음에 일본의 규슈 지역까지 진출했고, 또 뭐 여기 보다시피 이제 가야 쪽으로도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또 하나는 이제 그 마한을 다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남해안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부자상속, 기존의 뭐 형제상속에서 이제 부자상속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중앙관절을 20으로 확대한 사람은 백제 사비 시대를 연 성왕이 되겠고, 육자평제도와 16관등제를 많은 사람은 이제 고이왕이 되겠습니다. 3세기, 이건 6세기. 근초광이 제위하던 시기는 4세기 중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5번 기역 니은 조약이 체결된 시기로 오른 것은. 자, 제7관 일본군 이면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 일본 화폐가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제7칙 일본인은 양미와 작곡을 수출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강화도 조약의 정식 면칙이 조일수호 조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1876년 양력 2월에 이제 체결이 되고요. 이제 구체적인 이제 교역 조건을 담은 것이 무역 규칙과 이른바 이제 통상 장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과 부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록에 일본 화폐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무역 규칙에는 무관세, 무항세와 그 다음에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한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에는 이제 그 개항 그 조계지 범위 개항장 10리 이내. 자, 그러면은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니까 정답은 다가 되겠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자료의 주장을 한 일제강점기 역사 연구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져오는 것은. 조선민족발전사는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뭐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하면 노예제, 봉건, 자본주의 사회 이러한 것이 우리 한반도에서도 삼국 통일신라기 뭐 등등등등 이것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성에 입각한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백라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백라문이 바로 유물사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아서
이거를 투영해서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조선사회경제사 등등을 통해서 일제의 식민지 이론 중 식민사관 중 정체성론은 논파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일산동 전원은 일본과 조선이 같다. 이건 이거는 이제 식민사관의 어떤 그런 영향인 것이죠. 실증사학, 증거를 중시하는 랑케의 실증사학에 영향을 받은 것은 이제 이병도 등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고요. 진단학회가 있죠. 관련학회는. 네, 그래서 진단학회를 결성해서 진단학보를 이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17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자는 것은 팔도의 선민들이 서원을 건립하여 명예를 지수하고 그랬는데 그 폐단이 서울에 비쳤다. 그래서 만동묘와 서원을 이제 철폐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흥선대원군이 되겠죠. 자, 흥선대원군은 민생을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제 이런 당쟁이 운상이자 농민들을 이제 괴롭히는 이런 서원, 이거를 철폐 47개 빼놓고 노론의 근거지인 만동묘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쳤죠. 자, 전정의 문제는 양전 사업을 해서 토지를 조사해서 은결을 색출해내고요. 그 다음에 군정의 문란은 이제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고, 그 다음에 환곡의 문제는 이제 사창제라고 해서 지방 면민들의 공동 출자에 운영되는 방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은결색출 양전 사업을 통해서 호포제 실시.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일본의 조사 시체단을 파견하였다.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는 고종이 집권한 1863년에서 딱 10년인데 1873년 이제 고종이 친정 이후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체결이 되고 1880년 12월에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통립기무원을 설치하고 그 이듬해 1881년에 일본의 조사 시찰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집권기가 아니고요. 뭐 잠깐 이모군란 때 뭐 며칠 잡은 거 외에는 없습니다. 또 1차 가보개혁 때 잠시 섭정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탕평파를 육성하고 탕평피를 건립하였다. 이건 이제 영조의 업적이 되겠고, 대전 통편은 정조 때죠. 영조는 속대전. 그리고 흥선대원군이라면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8번. 가에서 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성왕이 군사를 보내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왕이 이제 잘 모르면더라도 이제 대략적인 시기는 아주 6세기 중엽의 인물이죠. 온조는 백제 시조고, BC 1세기경인, 정확히 말하면 이제 BC 18년에 건국을 했죠. 근데 뭐 저는 좀 정확하게 하자면 성왕이 제위 기간은 523년에서 554년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BC 1세기, 이제 정확히 하면 BC 18년이 되겠고, 태조왕이 동옥조를 적벌하고 떼앗아 성읍으로 섭다. 태조왕이 굉장히 오래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1세기에서 2세기, 뭐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위 기간이 아마 53년에서 146년, 제위 기간이 무려 94년이나 되는 좀 믿어지지 않는 뭐 그렇게 오래 하긴 했는데, 잘 모르다도 뭐 2세기 정도로 봐도 무방해요. 버프망, 이 사람은 6세기경 인물이죠. 제위 기간은 514년에서 540년인데, 자, 그렇다면 뭐 얼핏 보더라도 자, 제일 먼저 온조, 시조, 백제, 나로 시작하겠고, 다가 먼저냐 가가 먼저냐. 다는 태조왕이고 가는 성왕인데 당연히 태조왕이 먼저가 되겠죠. 나다, 그 다음에 바풍왕, 성왕,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왕하고 버프망하고 좀 겹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릉왕대 같은 것인데, 근데 뭘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게 확실히 틀렸으니까 그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소리는 아마 진흥왕하고 같이 551년에 신라 진흥왕하고 551년에 한강 하류 지역을
찾았는데 2년 뒤인 553년에 신라 진흥왕에게 뺏기고 복수하다가 554년에 이제 전사하게 된다. 뭐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온조왕, 그 다음에 태조왕. 태조왕이 너무 명백하니까 뭐 쉽게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시기에 발생한 사건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태조가 포종전에서 즉위하 국가를 고려를 하고 이 시기가 이제 고려 건국이죠. 918년이고 자 고려군의 군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견훤이 탐만 앞으로 와서 항복하니 적병이 기세를 잃었다. 견훤이 고려군과 같이 나왔고 신검이 항복을 했다. 마지막 전투죠. 936년 후백제 멸망. 그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시기 사실을 고르는 것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고려군이 고창에서 견훤의 후백지군을 폐쇄시켰다. 이게 이제 안동 전투인데 930년에 있었습니다. 고려와 후백제 간의 싸움에서 좀 알아둘 것이 공산 전투, 그 다음에 고창 전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제 1, 2천 전투죠. 황산 전투하고. 그러니까 공산 전투가 이제 927년인데 이때 그 왕건이 크게 패했어요. 김낙, 신순겸들이 전사하고. 근데 이것을 고창 전투, 안동 전투에서 고려군이 승리하면서 전세를 다시 역전시키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1, 2천 전투에서 신검군을 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맞고 신라 경순왕이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 넘겨줬다. 이게 935년 해당이 되겠죠. 왕건이 이끄는 군대가 후백제 금성을 함락하였다. 자, 왕건이 후백제 금성을 함락한 이게 여기서 금성은 이제 그 나주 지역이 되는데 궁예 부하 시절. 예. 그러니까 918년 이전이에요. 뭐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자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이 고려에 기화했다. 발해가 멸망한 시기가 926년이니까 요 사이에 올 수가 있죠. 충분히.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0번 다음 설명서가 발표된 시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38선을 베고스를 진전형 단독정부선을 협의하겠다. 3천만 동포의 읍과함이죠. 김구 선생의 이것이 나온 시점은 1948년 2월인데 요 시점이 바야흐로 최종적으로 한국의 정부 수립을 위해서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단독 정부 결정이 막 이루어질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3천만 동포 읍과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같은 달에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의 단독 총선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구와 김유시 선생 등은 자 남한의 단독 총선을 반대하고 남북 협상을 하러 이제 2개월 뒤에 가게 되죠. 자 그래서 50청소가 1948년 5월에 있었죠. 제2초 미사 공동회의는 1947년 5월부터 있었지만 결국 결렬이 되고 유엔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 시점은 바로 다가 되겠네요. 3번이 되겠고요. 21번 가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고려 지배층은 호적, 문멸귀족, 문신, 권문세족, 신진 4대부가 되겠고 이들이 또한 조선의 건국 세력이 되죠. 자 이들은 주로 학문적으로는 성리학 그리고 정도전, 정몽주 등은 이제 불교의 폐단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죠. 정도전의 불시자편 알아두고요. 주로 음서를 통하여 관찰했다. 이거는 문벌 귀족이라든지 권문세족 같이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했고 신진 4대부들은 주로 향리 출신들이 많고 실력이 능문 능리 학문에도 능하고 행정에도 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과거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바로 1번이고요. 틀렸고 권력을 내세워서 이제 권문세족은 이제 대교 농장 경영을 하게 됐고요. 친원적 성향의 이들은 도평의사사 이것도 역시 권문세족이 됩니다. 신진 4대부는 친명적 경향이 많고요. 예. 그리고 대농장이 아니라 중소지주 정도 먹고 살기 딱 좋은 정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2번 다음 경문과 관련이 깊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검거자를 우리 힘으로 구출하자. 잡혀갔나 보네요. 교내에 그럼 학생인가 보네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한일 학생 간의 충돌에서 시작이 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죠. 3.1년 운동 이후 최대 민족 운동이 되었죠. 그럼 나올 게 뻔하죠. 뭐 신간에 나오겠죠. 진상보고대. 그리고 신간의 그 민중대 준비, 이게 이제 1929년 12월에 쓰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봄까지 이게 이제 광주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전국 학생들이 막 동맹유학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확실히 다 아닌 것 같죠. 원산에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쟁이, 이건 원산 총파업이 되겠죠. 해외 노동자들의 지원도 있었죠. 격려 1929년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 그 다음에 민족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산품 영웅을 정했다. 이게 바로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 장려 운동이죠. 조만식 등에 의해서 평양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것이죠. 순종 국상일에 학생들이 만대시를 보이고 시민들이 하셨다. 이게 바로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1926년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학생과 천도교 등 종교계까지 좌우가 연합을 해서 추진했는데 사회 쪽이 발각이 되는 밤에 학생 쪽만 추진이 되었지만 민족 유일당 좌우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배기를 마련해서 이듬해 신간의 창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3번 가에서 나를 이러신 순서대로 발견하는 것은 만주 지역에서 항해 무장 투쟁에 대한 것인데요. 서희를 총재로 한 대한독립군단. 자, 그러면 약간 스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항해 무장의 최전성기가 바로 김자진 복롱군 장성부 등이 이제 홍범도 대한독립군 등등 여러 독립군과 함께 이른바 백운편 전투를 시작으로 한, 이게 바로 청산리 전투죠. 1920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패한 일본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의 주민들을, 우리 동포들을 마구 학살했습니다. 이게 간도 참변이고요. 이게 1920년 10월에서 12월까지 있었어요. 그러자 여기서의 활동은, 간도 지역에서 활동은 독립군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는데 당시 소련 적군 세력들이 우리의 무장투쟁을 지원한다고 이쪽으로 이동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독립군단은 서희를 총재로 해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을 하고 1920년 12월에 1921년 1월에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해서 밀산부에서, 좀만 넘어가면 이제 연해주로 되죠. 이제 극동 자유시 여기로 이제 집결하게 되었는데 1921년 6월 이른바 대미중류의 충격적인 사건, 바로 흑하사변, 즉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독립군들에 대한 지휘권을 놓고서 당시 이르쿠츠 상해파 한인 공산당 사회의 어떤 갈등 속에서 강제 무장해제를 당하는데 적군에 의해서 여기서 거부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거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시 만주 쪽으로 다시 넘어온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독립군을 이제 만주에서 재편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3부가 되는데, 이게 이제 1923년에서 25년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었고요. 나중에 이제 1920년대 후반에 가면 민족 유일당 운동 한번 좀 더 그 통일을 하자. 그래서 남만주 쪽에서 1931년에 혁신의회가 북만주 쪽에서, 그 다음에 남만주 쪽에서는 1929년에 국민부가 재편이 되고, 각각 혁신회의 쪽에서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직청청 이끄는, 그 다음에 국민부 산하에서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양세봉이 이끄는,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순서는 청산리 자퇴부에서 스토리가 이어지죠. 나다가라가 되겠네요. 나다가라.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4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좀 시험에 보는 있어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이게 허생이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거 허생전이죠. 예. 연암 박지원이 쓴 한글 소설. 그러면 이 시기는 조선 후기가 되겠고 조선 후기가 되면 모든 산업이 다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본주의적인 어떤 근대적인 그러한 생산 방식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면 자, 지대 납부 방식이 타조법은 정률제가 되는데 보통 이제 소작 농인 경우 병작반수제 50%나 떼가요. 타조법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게 되죠. 이게 정액제가 되죠. 일정 액수를 제시를 해서 여기 이상 산출한 것은 소작농에 가져가는 것이죠. 이게 좀 더 합리적인 것이죠.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팔기 위한, 자기가 쓰기 위한 것이나 상품 작물 재배에 늘어났다. 그리고 쌀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 쌀에 대한 수요가 늘었죠. 예. 틀렸고, 그 다음에 상인 자본이 장인에게 돈을 내는 선대제가 성행하였다. 자,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되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전문화시키는 것이죠. 상인이 물주가 돼서 장인에게 장비와 기금을 마련해줘서 납품케 하는 제도죠. 이게 선대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정부에서 덕대를 직접 고용해 광산기부를 준다. 정부가 아니라 덕대는 이제 이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채가 되는 것이죠. 민간인이 이제 채굴 하는 것입니다. 설정 수세제를 가지고 사채를 허용하는 그런 이제 것이 이제 효종 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덕대가 이제 전문 경영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물주는 누구냐? 바로 혈주라고 해서 근전주가 되죠.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와 경영의 본래 선대제, 수공업에서는 선대제, 광산에서는 혈주 덕대 시스템, 이런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5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에서 이렇게 그린 것은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러일 전쟁 끝나고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게 러일 전쟁 끝이 나는 것이죠. 1905년 9월에 체결이 됐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일본은 두 달 뒤에 1905년 11월에 을사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를 보호국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대한제국 설립이 1897년이고 국권 침탈이 1910년이니까 당연히 요 사이 라에 오겠죠. 예.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 2021년도 법행직 9급 한국사회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